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카노사의 굴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카노사의 굴욕은 이제 교황권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해 갔고, 그리고 반면에 그 황제 이제 국왕의 권한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85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85페이지. 일단 이 당시 서유럽 문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종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종교가. 근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 크리스트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트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문화. 이쪽이 원래 로마였죠. 이 유럽, 여기 크리스트교가 발생한 이 서유럽 쪽이었죠. 서유럽. 그래서 이 서유럽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 로마의 문화와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문화와 그리고 게르만 문화가 합친 그런 이제 문화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게르만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르만족이 이주를 해서 프랑크 왕국도 세우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왕국이 물론 없어졌지만 그 문화는 계속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게르만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와 그리고 로마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중심이 되었다. 이 당시에는 종교가 중심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중세 시기 하면은 무조건 크리스트교야. 크리스트교. 그래서 뭐든지 다 신 중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마 중세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무슨 말끝마다 그렇게 신타령을 합니다. 사람들이 신타령을 해요. 이 모든 게 다 신의 뜻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모든 게 다 신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가치가 신에게 있었다. 신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교가 갖는 힘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라틴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신 중심. 그래서 이 당시 학문에서 학문의 중심은 뭐였냐면 학문의 중심 바로 신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학. 얘들아, 신학이 뭘까?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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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가 학으로 끝났네. 학.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학문. 이제 뭔가를 배우는 건데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신, God. 신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신학이다. 신학. 그래서 모든 학문의 으뜸. 지금이야 우리는 뭐 국영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뭐 국영수 이런 개념이 없었고 모든 학문 중에 최고는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학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학이었다. 그리고 특히 철학 쪽에 가보면은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주류를 이뤘는데 스콜라 철학. 이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신앙 이제 그 신을 믿는 마음 그런 신앙과 그리고 이성 머리로 생각하는 힘 그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스콜라 철학이란 게 있었어요. 스콜라 철학.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이 주류를 이뤘다. 주류를 이뤘다는 거는 잘 나갔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제일 잘 나갔다. 스콜라 철학이. 이 당시에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콜라 철학을 잘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요. 책.
그게 뭐냐? 신학대전이에요.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만든다. 이 신학대전 내용은 이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란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스콜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책이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쪽을 보면은 자, 유럽 각지에 대학교를 설립하게 돼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그 말할 때 대학이에요. 대학을 만드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학교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과정이 쭉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배우고 싶은 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뿐이지 뭐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대학교에서 그 수업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이 중세시대 때 이 당시에 대학교는 그랬어. 이 당시에 대학교는 정말로 이제 학생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거를 가르치는 이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치적으로 운영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마다 배우는 게 모두 다 다른 거야. 왜? 배우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교와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 문화를 보면은 당연히 자, 종교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겠고 자, 이때 그 교회가 어떤 식으로 생겼었냐면 자, 그 건축 양식이 있는데 그게 고딕 양식이었어요. 고딕 양식이다. 자, 이 고딕 양식의 이 특징을 보면은 고딕 양식의 특징. 자,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첨탑. 자, 첨탑이란 건 뭐냐면 첨이 뾰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탑이 굉장히 뾰족해.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창문에 보면은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창문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있거든. 창문에다가 그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야. 근데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왜 있냐면은 어, 이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 이 문양을 보고 신앙심을 갖도록 그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볼 거고, 자, 문학 같은 경우에도 뭐 기사도 문학이 유행을 했다. 그래서 뭐 아서왕 이야기, 뭐 니벨룽겐의 노래, 그리고 롤랑의 노래, 뭐 이런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한 그 고딕 양식이 나오는데, 이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 말한 첨탑, 자, 이 첨탑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뾰족하지, 그치? 엄청 뾰족해. 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니까, 자, 우라노아님, 자, 천국을 향한 중세 사람들의 신앙심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늘에 더 가깝게 있고 싶은 거야.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지은 거지. 뾰족하게. 자, 그리고 여기 창문을 이제 보면은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해가지고 요런 거 아마 본 사람 있을 거야. 뭐 어디서든. 아마 뭐 성당이나 이런 데서 뭐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이게 중세 서유럽 문화에서 이제 이게 기원이 된 건데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문양을 보고 신앙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스테인드 글라스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첨탑 형식을 갖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갖춘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 뭐냐? 자, 이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자, 프랑스에 있고 이제 13세기 성당 건축의 표준이 되었다. 자, 굉장히 멋있죠? 자, 이렇게 외부도 멋있지만 이 성당 내부도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문화의 특징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